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정책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서대 교양학부의 전가린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양회, 이 전인대와 정협을 네. 통칭하는 말인데요. 양회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회는 정치협상회의 그리고 전국인민대표자 대회를 일러서 말합니다. 보통 매년 3월 첫 번째 주 보통 초 상반기에 이제 한 10일의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정협이라는 것은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한 아웃라인을 제시를 하고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그것을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정 운영 방향을 이제 제시한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회를 통해서 1년 동안 혹은 그 장기적인 플랜을 알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양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올해 양회가 주목받는 것은 13차 5개년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그 5개년 발전 계획이 네. 올해 나오게 되고 그 예. 시작 원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13차 5개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중국에서 계획과 기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계획은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돼 있고요. 목표량이 정해져 있어서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고요. 그 기획이라는 거는 시간표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량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에너지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고요.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질적인 생활과 관계가 되는데 중국이 11차 5개년부터 기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과정에서 직면한 양적 성장은 이제 상당 부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부터는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질적인 성장은 뭐냐?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경제 발전 구조에 있어서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네네. 그리고 공급 과잉에 따른 사회적인 경제 부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3차 5개년 기획은 두 개의 200년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네. 하나가 2021년에 있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고 또 하나는 20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네. 그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이 목표량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이제 7%대 바오치 시대를 끝내고 6%대 중고속 성장으로 본격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중고속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경제의 성장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미 바오바에서 바오치, 그러니까 8% 성장에서 7% 그리고 그 이하 성장으로 가는 거는 2010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국내적인 경제 문제도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와의 어떤 조화로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그간 고속 성장을 해왔지만 그것을 스스로 유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상당 정도의 경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장률 자체도 과거와 같은 기대를 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거는 1년의 성장률을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는 기간별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얘기한 표현대로 하면은 구간별 성장 목표치 달성 여부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의 특정 수치를 딱 제시한 것과는 달리 구간을 설정하겠다. 네, 아무래도 그 구간에 대한 조정을 중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뭐 한 6.5% 하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의 어떤 목표치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 그런 의미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네, 역시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좀 중점을 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공급 측 개혁 이게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실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문제 직면에 있지만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부의 정책적 차원으로 좀비 기업들을 살려내거나 유지를 시켜줄 수 있었는데 경제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출이라는 것도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부실의 문제는 시장화에 맡긴다라는 것이 아마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각종
공급 과잉의 현상,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라든지 중공업, 철강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화, 최적화를 위한 조정도 요 기간 동안에 동시 진행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 질적 성장 이야기를 계속 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샤오캉 사회 건설 이 부분도 관련 내용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보통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원바오, 샤오캉 그리고 따통입니다. 뭐 제일 초기 단계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해결. 네. 샤오캉 단계는 이제 조금 윤택해져서 좋고 나쁨을 선택할 수 있는 중등국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통 얘기하는 사회의 질적인 측면, 사회 보장제도, 안전장치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성장을 해와갖고 오면서 양의 문제가 중시됐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위생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복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와 관계된 환경 문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중국의 군사 굴기, 국방 예산 증가폭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번에는 아마 작년이 그 10%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10%에 아마 30%, 약 대략 한 12%, 많으면 12% 정도의 국방비 지출 증가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적 재균형 그런 전략과도 맞물려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군 현대화의 실현 혹은 자위권을 위해서라도 군사비 지출은 확대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군사비 지출이 또 한 가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2개의 100년을 달성하는 데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또 군대의 현대화고 네.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상당 부분 2자릿수대의 군사비 지출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1대1로를 위한 어떤 대외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제 작용이 될 건데요. 이제 네. 아무래도 1대1로가 아시아에서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서진하는 방향을 지금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의 서부 지역, 그러니까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와 연결된 지역에 자유무역항을 확보하거나 그리고 그걸 개척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인프라적인 투자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보다 최적화하는 문제도 동시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뭐 한반도 관련된 정책들도 논의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양회에서는 국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인 커다란 그 틀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주변 정세 안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세가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동북아 지역 혹은 주변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까지 채택해왔던 천성해용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뭐 서로 윤택하고 돕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원칙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양회 정말 그야말로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밖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질적인 성장으로 가다 보면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법치의 문제고 그리고 사회 부조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반부패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시진핑 정부가 2013년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갖는 사회의 어떤 그 질서 체계의 수립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 방면으로는 인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상당하거든요. 맨날 잡혀가고 이런 문제가 되다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불신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렇게 어떤 느낌을 못 받는 그런 그 무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치와 반부패 그리고 새로운 인선과의 조화로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공유와 개방 그리고 환경의 개선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아마 관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가림 교수와 함께 중국 양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